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 TV입니다. 생활 속 조심해야 하는 과태료, 범칙금이 있습니다. 몰라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잘 몰라서 헷갈리다 보니 조심했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다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10월과 11월에 조심해야 하는 과태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심코 이렇게 안 하면 누구에게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특별히 요즘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과태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과태료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이 생활 속 쓰레기를 잘못 버렸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과태료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쓰레기 과태료는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일반 쓰레기에 모아서 버려야 하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려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재활용 분리배출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그에 반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배출을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일 껍데기 등을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걸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귤 소비가 많아질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귤을 한 번 먹을 때 하나만 먹기보다는 여러 개 먹곤 하는데요.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귤을 한 번씩 먹을 때면 함께 배출되는 귤 껍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들 귤 껍질 어떻게 버리시나요? 당연히 일반 쓰레기라고 알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버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렸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쌀쌀해질 때면 귤 껍질로 인한 쓰레기 과태료 부과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11월이 되는데요. 쓰레기 과태료 집중 단속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휴가철, 명절, 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는 특별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월은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 김장철이 돌아옵니다. 벌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김장철 기간에 특별히 더욱 조심하셔서 절대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사용한 재료도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버릴 때가 있는데요. 야채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김장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손질한 각종 채소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흙 묻은 배추 껍데기, 쪽파와 대파 등의 뿌리, 양파와 마늘 등의 껍질, 육류의 털 및 뼈, 어패류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 시에는 물기가 최대한 없도록 건조된 상태에서 잘게 썰어서 부피를 줄인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장할 때 젓갈류나 양념 사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절인 배추나 젓갈, 남은 양념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염분 및 물기를 제거한 다음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추, 무, 파 등 채소의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로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김장철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자동차 관련된 소식인데요.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총 17만 6천 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고발 조치 등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속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적발한다고 하니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이륜 자동차입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을 한 경우와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일제 단속합니다. 다음은 화물차인데요. 화물차의 경우 여전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판스프링 불법 부착 관련된 차량입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화물차 가까이에서 운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도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도로에 떨어져 있는 판스프링을 밟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스프링은 탄성을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밟아서 튀어 올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면 평소에 늘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 15일까지 화물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작년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에 적발되는 차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불법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이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한 차량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까지 단속을 시행하는 내용과 10월, 11월 특별히 생활 속 과태료 단속을 조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리 잘 확인하시고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